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손길만이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바다처럼 깊었다. 민수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나는 그의 이름을 처음 알았을 때 그저 고마운 이웃일 거라 생각했다. 강민수. 26.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나. 세상은 나에게 늘 흐릿한 안개 속 같았고 빛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10살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뒤 나는 소리에 의지해 세상을 그렸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논밭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하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가 내 세상에 들어왔다. 강민수 씨. 저는 이재현이라고 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전라북도 깊은 시골.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나는 홀로 어머니와 살았다. 어머니는 낮이면 밭일을 하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재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웃이었다. 30대 초반. 도시에서 내려온 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사서 살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그의 말에는 어딘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지만 나는 캐묻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내게 점점 더 큰 위로가 되어갔다. 재현은 매일 아침 내게 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걷게 했고 논밭의 냄새, 바람의 방향, 햇살의 온기를 말로 설명해 주었다. 지금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어. 꼭 불타는 것 같지?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민수야. 혹시 다시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시력을 잃은 뒤로 그런 상상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사람들의 얼굴이요. 특히 재현 씨 얼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내 얼굴. 별로 볼 거 없는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쥐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길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재현에게 의지하는 것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웃음소리는 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나를 동생처럼 혹은 불쌍한 이웃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마을 축제가 끝난 후였다. 우리는 농기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불꽃놀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는 내게 말했다. 민수야, 불꽃놀이가 정말 예뻐. 네가 볼 수 있다면 이걸 같이 보고 싶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재현 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은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색깔보다 더 선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재현과의 시간은 내게 꿈과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내 집 문 앞에서 기다렸다. 민수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늘 밝았고, 나는 그 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마을을 걷고, 강가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강물, 손으로 만져봐. 차갑고 부드러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고 강물에 닿게 했다. 물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재현의 과거에 대해선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내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화제를 바꿨다. 내 얘기는 따분해. 내 얘기나 더 들어보자. 하지만 그의 눈빛아. 나는 그의 눈빛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민수야, 재현 씨가 너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혹시 너 그 사람 좋아하니?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내 침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작은 가시를 남겼다. 그날 밤, 재현은 내게 말했다. 민수야, 내가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떠나다니요.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없어도 너는 잘할 거야. 너 강하니까.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재현이 도시에서 무언가를 피해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그가 빚을 졌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가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했다. 나는 그 소문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내 불안을 키웠다. 그러던 중 내게 기적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모은 돈으로 나를 서울의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민수 씨, 새로운 수술법이 나왔어요.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력을 되찾는다. 세상을 다시 본다. 그리고 재현의 얼굴을 본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나는 재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기뻐하는 듯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정말 잘 됐다. 민수야. 네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니. 그의 말끝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났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다. 하지만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재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재현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재현 씨, 며칠 전에 짐 쌌다고 하던데? 내 심장은 무너졌다. 그는 왜 떠난 걸까? 내가 시력을 되찾은 걸 알고 도망친 걸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던 걸까? 시력을 되찾은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재현이 없는 세상은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마을을 헤맸다. 그의 집, 우리가 함께 걸었던 농길, 강가의 그 자리.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했다. 그 사람, 좀 이상했어. 늘 혼자 다니고,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지?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돌봐주었을까?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 나는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낡은 책 한 권이 보였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 표지에는 그의 이름, 이재현이 적혀 있었다. 안에는 그의 일기였다. 민수를 만난 날,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일기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다. 그는 도망자였을까? 아니면 나를 속인 걸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재현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야. 나는 소리쳤다. 왜 날 두고 간 거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의 일기에 적힌 단서 서울의 한 카페 이름을 따라갔다. 카페는 오래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인은 재현을 기억했다. 재현.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 나는 그에게서 재현의 마지막 행적을 들었다. 그는 몇 달 전 이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했다. 그 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재현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이었을까?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재현의 흔적을 쫓아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재현을 다르게 기억했다. 어떤 이는 그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를 비밀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재현의 조각들이 있었다. 나는 민수에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다. 그는 순수하고 나는 그를 더럽힐 자격이 없다. 그의 글은 내 가슴을 찢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의 옛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다. 그는 재현과 함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재현이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 현우는 말했다. 그가 너를 위해 마을로 간 거야. 그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키다니요. 뭘로부터요? 나는 물었다. 현우는 망설였다. 그건 재현이 직접 말해야 할 이야기야. 현우의 말은 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재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왜 이렇게 아팠을까? 다시 마을로 돌아온 나는 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의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멀리 있을 거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는 왜 떠난 걸까?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나는 재현을 찾기 위해 그의 흔적을 쫓았다. 현우에게서 얻은 단서로 나는 재현이 마지막으로 간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바다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깊었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민수야. 바다는 끝없이 넓어. 내 마음처럼. 부산의 한 작은 동네에서 나는 재현이 자주 갔다는 바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또 다른 친구 지민을 만났다. 지민은 재현의 과거를 조금 더 알려주었다. 재현은 예전에 큰 실수를 했어. 누군가를 다치게 했지.
그 뒤로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저를 떠난 건가요? 나는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야. 너를 그의 어두운 과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재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부산의 거리를 헤맸다.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를 보았다. 바닷가에 서 있는 남자. 낡은 재킷을 입고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그의 뒷모습은 너무도 익숙했다. 재현 씨. 나는 소리쳤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왜 떠난 거예요? 왜 저를 두고 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를 지킬 자격이 없어. 재현은 내게 그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고 그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도시를 떠나 마을로 왔고 나를 만났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더럽힐까봐 무서웠어.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재현 씨. 저는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의 상처,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의 사랑.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재현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재현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시간이 흘렀다. 재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은 우리처럼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 위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재현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미소는 내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빛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가끔 나는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린다. 어둠 속에서 나를 이끌어준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는 내게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